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지 오늘로 4일째가 됩니다. 주말을 끼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호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발도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의 측근이라고 흔히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더군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지낸 적이 있는 유상범 의원이라고 있는데,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가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했고, 또 선거 나와서 울산시장도 역임했고, 그런 과정을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할 거다, 이렇게 검토할 거라는 건 불출마를 검토할 거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이렇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은 역시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도 지금까지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들이 수도 없이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물어봤을 텐데,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지역구 행사 이런 데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놓고서 일각에서 내심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불출마, 험지 출마, 웃기지 마. 이걸로 이제 자기 지역구를 열심히 챙겨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논평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진복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죠. 이 이진복 수석은 곧 바뀐다고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으로 옮기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퇴임한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출마할 걸로 알았는데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천하의 장제원 핵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인요한 위원장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 그러니까 물러설까? 김기현 대표,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 보면 본인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이 혁신위원장이 무슨 살모사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 보고 물러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자,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집권당에 나타나고 있을까? 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표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도 저항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저희들의 과거 기자식 문법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정도가 집권당 대표 물러나,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다 불출마해.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벌써 김기현 대표의 측근, 장제원 의원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서가지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흔들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정치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약간은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4일째라고 그랬습니다. 4일째. 자, 그러면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또는 장제원 의원이, 자, 이게 본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용산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대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아마 집중적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알아보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두 시간이면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저항을 못한다. 그거는 용산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일반 언론 매체들의 그런 부분이 잘 조명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을 임명해 준 대표한테 전화해서 불출마하시오. 그 무슨 몇 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거든요,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더 큰 배경이 있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다. 아니, 집권당의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직접은 못하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한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놓고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니까 만약에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하려면 저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이런 사람처럼 탈당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권력의 지형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뭐 이런 것도 알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지금 5개월 앞두고 있는데 5개월 앞두고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자기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대세가 친윤이 이 총선이 어려워진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이 그 부분을 해명을 하고 나서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아마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일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이 그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까지 불출마 건드렸어, 잘하고 있어 라고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가 있으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흔들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거는 곧 대통령한테 대드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희생, 이게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김기현 대표 아직까지 별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 글쎄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김포로 지역구를 옮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상범 의원은 뜬금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최대 타깃은 김기현 대표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은 아니지만 지금 집권당의 대표 아닙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 굉장히 큰 뉴스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그 사람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어찌 보면 집권당의 권력자들인데, 최고 권력자들인데, 이 최고 권력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쩔쩔매는 거는 이제 어떤 여당의 어려움, 총선 앞둔 여당의 어려움,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뭐 이런 거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통령의 뜻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점검하고, 뭐 일부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는 불출마 또는 뭐 지역구를 단체로 수도권 험지나 이런 데로 옮기려면 그것도 굉장한 검토가 필요하죠. 어느 곳으로 옮겨야 되느냐, 여기로 옮기면 이게 험지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당해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왜냐면 자기는 험지라고 해가면서 어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여한 혁신위원회가 그게 거기는 안 돼, 험지가 아니야 라고 한다든가, 그럼 자칫 잘못하면 두 번 망신을 당한 형국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열심히 지금 자기들이 뭐 불출마는 어찌 보면 간단한 거고요. 간단한 거고, 다만 험지 출마를 할 경우에는 굉장한 또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일반 유권자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반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용산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고 결국은 본인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대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곧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뭐 탈당 명분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만약에 친윤이 국민의힘에서 물러갔을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었다, 뭐 아마 이런 정도밖에 남지 않을 텐데, 글쎄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은 주관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탈당 명분, 지금 인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꽤 명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등장 이후에는 명분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요한의 혁신이 성공할수록 이준석 탈당 명분은 더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그대로고요. 뭐 하여튼 이 사람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후속 조치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더 아마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각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곧 국민의힘의 변화, 그 변화에 따라서 유권자들도 아마 국민의힘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